맨시티가 에버튼을 2대 0으로 잡았는데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티가 이겼긴 해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모에스가 보여주는 그런 실리적인 전술이라든지 시티의 수비 공간을 좀 위협하는 은디아의 크랙성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리 과르디올라가 최근에 좀 실리적으로 변했다고 한들 여전히 수비 라인들을 높게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들을 파고드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좀 위험천만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과르디올라는 2대 0으로 깔끔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나 혼란이었어요. 경기 중반까지 0대 0인 상황에서 정말 팀이 꼭 필요한 상황에 득점을 해주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번 경기 2개의 골,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혼란이 훌륭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영상도 많이 만들었던 선수, 그리고 시티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필 포든입니다. 저는 이날 경기에서 시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이제 혼란이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포든이 보여줬던 플레이가 지금 시티와 과르디올라가 필요로 했던 그 딱 맞는 퍼즐을 제공해줬다고 생각해요. 이날 과르디올라가 준비한 포메이션부터 살펴보시죠. 과르디올라는 4-3-3 포메이션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골키퍼 돈나룸마, 왼쪽 풀백에 오라일리, 아케와 후뱅 디아스의 센터백 라인, 오른쪽 풀백에 누네스, 니코 곤살레스가 중원을 책임지고요. 그 앞에 필포든과 라인더스, 왼쪽에 도쿠, 오른쪽에 사비뉴, 최전방 엘링홀란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선발 포메이션에서는 4-3-3, 4-1-4-1로도 볼 수 있는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선발 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공격 상황 때 완성되는 다른 포메이션이잖아요. 이날 과르디올라가 공격 상황 때 보여준 포메이션 전술을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양쪽 풀백, 오라일리랑 누네스가 둘 다 안쪽으로 좁혔습니다. 볼이 하프라인을 넘어서 올라갔을 때 오라일리는 안쪽으로 좁혀서 8번 공간으로, 반대편 누네스도 안으로 좁혀서 9번 공간으로 둘 다 인버티드하게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최후방엔 아케랑 디아스만 남고 그 앞, 이 삼성 공간에는 그럼 니코 곤살레스 혼자 있었냐? 위에 있던 라인더르스가 한 칸 살짝 내려오면서 니코랑 같이 투볼란테를 형성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포든이 안으로 좁히면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게 됐죠. 그러면서 백투 기반의 226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226이라고 하면은 지난주까지 과르디올라가 보여줬던 3-2-4-1이라든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3-1-6이라든지 이런 전술들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양쪽 풀백 2명, 오라일리랑 누네스 모두 공격적으로 안으로 좁힐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들을 공격적으로 동시에 활용하고자 어떻게 보면 수비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조금 더 짊어지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226 진영에서 선수 한 명의 위치를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필포든이에요. 이 포든 같은 경우는 이 중앙 3미들의 가장 위쪽, 그와 동시에 공격 진영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선수입니다. 사실 이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위치한 포든이 어떻게 플레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팀 자체의 경기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 전술이었다고 생각해요. 공격 진영의 가장 한가운데, 즉 팀의 공격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타 역할을 포든이 진짜 잘해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예전 트래블 시즌 때 시티가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로드리의 존재감이 참 엄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최고의 3선 미드필더였고 수비면 수비, 빌드업이면 빌드업, 공격되면 공격, 시티의 모든 상황에서 기여했던 로드리였는데 그때 당시에 로드리가 좋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팀의 공격 방향 설정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특히나 전환성 측면에서 로드리가 기여한 바가 정말 컸어요. 로드리가 볼을 잡았을 때 양쪽 측면에 벌려있는 선수들, 특히나 시티 같은 경우는 한쪽 공간에 선수들을 몰아넣은 다음에 반대편 공간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많이 썼다 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존재하는 한 명의 동료한테 볼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로드리가 그때 해줬습니다. 한쪽 공간에 의도적으로 자기 선수들을 많이 배치해서 이쪽으로 상대를 끌어들이고 한 칸 뒤에 있는 로드리한테 패스, 이걸 로드리가 반대편에 있는 넓은 공간을 얻은 선수한테 전달해주는 형식, 이런 로드리를 통해서 시티가 좌우 전환을 참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티가 좀 그런 어려운 모습?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전환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대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로드리 대신에 3선으로 나오는 선수들, 그 대체 자원들도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좀 어렵고 심지어 이제 부상 복귀한 로드리조차도 이때 보여줬던 플레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건 아직은 좀 어렵다 보니까 한쪽을 활용하다가 반대편 전환, 또 그쪽을 활용하다가 또 반대편 전환, 어떻게 보면은 과르디올라 축구에서 좀 중요했던 그런 유연성적인 측면에서 시티가 정말 좋았던 모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환의 측면을 오늘 경기 이 로드리의 공간 가장 가운데에 위치했던 포든이 해줬습니다. 포든이라고 한다면 이제 볼을 잡으려고 하는 적극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볼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 후방에서 볼 가지고 있는 동료한테 패스를 받기 위해서 떨어지는 그런 종적인 움직임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날 보여준 포든의 움직임은 종적인 플러스 횡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과르디올라가 지금 포든을 어떻게 쓰려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이 이런 장면이죠. 시티의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볼을 잡은 포든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좋은 패스로 방향 전환을 해줘요. 이때 왼쪽으로 가 있던 사비뉴가 최종적으로 볼을 잡아서 박스 안 가운데 있는 홀란에게 패스. 홀란이 이걸 깔끔하게 마무리해 시티의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죠.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하는 포든의 모습이 이날 경기에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 롱패스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횡적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동료에게 전달해주든 이날 포든의 역할은 좌우의 연결골이었어요. 과르디올라가 이 롤을 포든한테 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애초에 그가 짜놓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이 양쪽 윙들이 동시에 아이솔레이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즉 둘 다 넓은 공간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 풀백 오라일리랑 누네스가 둘 다 안으로 좁힙니다. 그러면서 시티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게 되고 이걸 상대하는 에버튼은 상대가 중앙에서 이렇게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집약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양쪽 측면에 벌려있는 두 선수 도쿠나 사비뉴 쪽에는 둘 다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볼을 잡았을 때는 1대1로 상대랑 싸울 수 있는 판이 마련되게 되죠. 그러면 이 좌우에 넓게 벌린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윙한테 어떻게 볼을 전달해 줄 것이냐, 누가 해줄 것이냐, 과르디올라는 그 역할을 포든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르디올라는 포든을 참 좋아해요. 본인이 뭐 직접 했던 말도 있고 뭐 아무리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더라도 포든은 절대 팔지 않는다. 포든이 바로 맨시티다. 이런 말도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포든을 키우면서 온갖 포지션에 다 썼었죠. 뭐 중앙 미드필더, 윙어, 메잘라, 10번 미드필더, 심지어 풀백도 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과르디올라가 이렇게 포든을 여러 군데 포지션에 썼던 건 뭐 소위 말하는 땜빵 이런 게 아니라 필드의 모든 공간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과르디올라의 포지션 플레이, 필드의 모든 공간을 이해하는 선수가 장기적으로는 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든이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죠. 지금 내가 볼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가 볼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누구한테는 지금 넓은 공간이 열렸겠구나. 이거를 전환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공간 이해도가 저는 지금의 포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날 에버튼전에서 나왔던 첫 번째 좋은 포인트, 전환성 측면을 포든이 채워줬다. 풀백을 둘 다 안으로 좁힘으로써 중앙지향적으로 상대를 몰아놓고 양쪽 윙어들을 둘 다 큰 자유를 얻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거를 포든을 통해서 좌우 전환, 직접 몰고 전달해주든 아니면 큰 전환 패스로 롱패스로 전환을 해주든 포든을 통해서 전환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과르디올라가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날 포든이 맡았던 역할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가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다이렉트해졌잖아요. 패스의 길이도 길어지고 소유권을 유지하는 시간도 의도적으로 좀 짧게 가져가고 때로는 골키퍼를 통한 롱패스도 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패스가 아니라 조금 더 위험을 무릅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그런 패스 플레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조금 더 치명적인 패스, 이런 부분이 과르디올라가 사실 이전에 보여줬던 안전지향적인 모습들, 여기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패스를 누가 했느냐? 역시나 포든이었습니다. 상대 옵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측면 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도 있었고요. 아니면 중앙으로 살짝 내려온 다음에 상대를 자기한테 좀 끌어들이고 상대의 최후방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혼란 쪽을 향해서 킬 패스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들의 공통점이 물론 이제 치명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졌다, 이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패스 길이가 길었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긴 패스, 상대의 라인을 부수는 시도를 하는 패스는 이 포든만 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오직 포든한테만 과르디올라가 그 자유를 허락을 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패스들이 이제 공격적으로는 찬스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패스가 끊기게 되면은 소유권을 내주고 상대한테 역습을 허용하는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가 이 모든 선수들한테 그런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 포든 한 명한테만 그런 자유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포든이 맨체스터 시티에 의미하는 바는 전 크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포인트, 좌우로 넓게 벌린 선수들을 위해서 전환을 해주는 선수, 횡으로 뛰면서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수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최근에 이제 과르디올라가 보여주기 시작한 다이렉트하고 실리적인 공격 전술, 이것도 이제 필포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개를 장착한 포든을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사실 현대 축구에서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졌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뭐 2000년대, 2010년대 팀에 플레이메이커가 있었던 시절, 가장 패스를 잘하고 센스랑 감각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
그 한 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개편되고 그가 볼을 뿌리고 팀을 진두지휘하는 지휘자 같은 플레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플레이메이커였는데, 이 플레이메이커의 존재가 현대 축구에서 거의 사라지기 시작한 게 과르디올라의 포지션 플레이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였거든요. 필드의 공간을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그들에게 세부적인 롤을 주고 그 공간에 위치한 선수들 하나하나가 그 각각 공간의 플레이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즉 우리 팀은 모두가 플레이메이커다. 이런 포지션 플레이를 개발했던 과르디올라였는데, 이날 경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예전 그 플레이메이커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았다. 전환이라는 중요한 롤, 게다가 킬 패스, 다이렉트한 패스, 이런 롤들을 포든에게 몰아줌으로써 이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돌아가게끔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 과르디올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여전히 유연성을 가진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티가 에버튼을 좋은 모습으로 2대0으로 잡았는데, 이날 경기를 또 토대로 해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